정보의 바다, 이슈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노를 저어드립니다. 빅머니의 박민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 인사를 드려봐야겠죠. MTN 이한경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좀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살짝 다녀왔는데요. 잘 계셨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예뻐지시는데 뭐 한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살짝 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창피하네요. 자, 일단 위원님과 저는 잘 있었는데 네.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추세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책임지고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디시5 보시죠. 네, 5종목 보이네요. LG전자입니다. 약 2년만, 한 1년 8개월 만에 6만 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LG그룹주 오늘 좋지 못하네요. LG디스플레이도 하락 특징주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2월 들어부터 급등하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 보이고요. 썬데이토즈 5천 원에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이 종목도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4위는 삼성중공업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죠. 5가지의 종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일진머티리얼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 하면 최근 들어서 전기차, ESS, 약간 이런 에너지 쪽, 에너지 저장 쪽에 관심이 많이 가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사실 작년에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의 전기차가 한참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을 때 주가 훅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사실 사실관계를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테슬라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요번에도 또 올라가고요. 좀 올라가고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테슬라에서 기가 팩토리라고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2차 전지 공장을 만드는데요. 네. 이제 세계 최대 규모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관련이 있을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대주주 1.5% 주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파나소닉과 관련된 기업이 우선 많이 가는데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측인데 파나소닉의 관련 회사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소재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일진머티리얼즈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일종의 기대감, 일종의 희망상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겠고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흑자 전환만한 재료는 없다는 것인데요. 실적. 네, 네. 이게 한 1, 2년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 테슬라랑 상관없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권가에 일치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흑자 전환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주가는 레벨업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종목 자체 실적이라는 모멘텀도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네. 또 주변 분위기상에서 이 기대감이 역시 형성되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나 또 ESS나 에너지 네. 저장 장치 시스템 이런 거에서 최근 삼성 SDI, LG화학, 서원인텍, 파워로직스 각가지 종목들이 최근 관심권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종목에선 또 혹시 눈여겨보시는 거 있으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 SDI를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삼성 SDI도 정말 실적이 4분기 워낙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네. 정말 좋아질 거에 대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 들어올 텐데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비율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이 보였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올해 들어서 유난히도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주 잔고라던가 성과 방향성 지표라던가 일단 보이는 가시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미끄럼치를 치는 걸까요? 사실 성과만 보면 전 주가 떨어질 이유가 사실 없다고 보고 네.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역시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실제로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효과 우려감이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 수출, 수입 이런 거 약간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하면서 석유화학주, 조선주 같이 좀 내려가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 요인이 분명히 일정 수준 심리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의를 많은 분도 못 하실 건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요. 현대중공업은 실적이랑 그런 아무런 상관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권 그리고 서울시장이 정말 됐을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어떤 오버행 이슈가 강하게 어떤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도 약하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억누르는 효과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중공업 자체에 대한 뷰는 어떻게 들고 계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조선주를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현대중공업 워낙 선호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선거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자체로 봤을 땐 삼성중공업, 그 가외적인 변수로 살펴봤을 땐 현대중공업의 그 선거 관련 이슈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SN 핫이슈 총 5종목이었어요.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거 꼽으세요? 저는 일질 머티리얼스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자전환만한 재는 없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간단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SNS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야기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그럼 투자 아이디어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